안녕하세요. 알토스피즈의 박한진입니다. 오늘은 킥스타터 캠페인 성공 비책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0번의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제가 킥스타터 캠페인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반적으로 한번 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약 7번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킥스타터 캠페인을 어떻게 론칭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또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킥스타터 캠페인의 마케팅은 어떻게 실시가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랜딩 페이지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랜딩 페이지를 가지고 캠페인 승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만드셔서 넣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그런 정보들, 은행 구자라든지 법인 주소라든지 아니면 법인 등록번호 등등을 이제 넣어서 승인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킥스타터 운영진한테 이 캠페인을 승인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승인이 날 때까지는 약 빠르면 2일, 길면 5일까지도 걸리는데요. 가끔 승인 거절이나 보완 요청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보완 조치를 만약에 요청을 받으셨을 때는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랜딩 페이지에 어떤 기능이라든지 어떤 효능에 대해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기능이 되는 비디오를 찍어서 올리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증빙 자료들, 그런 설명 자료를 잘 만들어서 올려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그런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재심사를 이제 요청을 하는데요. 재심사에 한 번 더 떨어지면 그 캠페인은 이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2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시면은 그 캠페인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내용은 전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거 없는 설명이라든지 아니면은 근거 제시가 불가능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소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증빙 내용이 어디서 발표된 건지에 대한 소스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공신력 차원에서 킥스타터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신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헬스케어 관련 제품 있잖아요. 고객들의 어떤 반응만 보고 그런 걸 올렸다가는 잘못하면 캠페인이 서스펜드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한 근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이나 그래픽을 이미지로 올리는 거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그 렌더링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기능을 설명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킥스타터에서 보완 요청을 합니다. 그 기능이 직접 되는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 절차에 들어갈 때 보완 요청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그런 자료는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일단은 처음에 승인 받을 때는 뺐다가 나중에 승인이 끝난 다음에 랜딩 페이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때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근거 없는 자료를 올렸다가는 이 해커들이 신고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론칭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론칭 날짜는 1년 중에 6월에서 9월이 제일 활발하게 베킹이 이루어지는 시기고요. 특히 8월과 9월이 가장 그래프상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11월하고 12월은 펀딩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까지의 통계 수치를 보면은 11월 특히 그 중순 이후,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는 12월 말까지는 펀딩이 사실 통계적으로 펀딩되는 금액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변 사람들의 선물을 하느라고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볼 시간보다는 이제 쇼핑을 다니는데 모르죠.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어차피 그 몰이나 쇼핑센터에 가는 빈도가 줄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펀딩이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그 기간은 삼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일주일 중에 언제가 제일 베킹이 후원이 활발하냐고 보면 월, 화, 수요일이 가장 활발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베킹이 주말에도 잘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요일별로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론칭에 관련돼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게 초기 48시간입니다. 펀딩의 분위기를 확 끌어올려서 그 분위기를 계속 끝까지 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저희들이 이제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캠페인 골, 특히 그 목표 금액을 한 10,000불 내외로 잡습니다. 이 이유는 킥스타터 플랫폼이 이 퍼센테지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48시간 내에 100%를 달성해라. 이게 이제 저희의 미션입니다. 빠를수록 빠를수록 좋아요. 어떤 캠페인은 뭐 6시간, 7시간만 해도 100%를 달성하는데요. 가능한 빨리 100% 달성을 하는 게 좋고요.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뭐 주위 사람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캠페인이 론칭되고 나면 부탁을 좀 하셔서 초기에 펀딩을 좀 어느 정도 한 30~40%라도 몰아주면 그 다음날 미국의 아침이 됐을 때 이제 캠페인이 시작되면 미국에 있는 베커들이 볼 때는 이 캠페인이 시작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전략인데요. 어느 정도의 마케팅 예산을 초기에 화력을 좀 집중시켜 가지고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그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 2주간의 이제 사전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메일 리스트도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한테도 이 내용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거를 상당히 많이 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스 릴리즈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미국 현지 에이전시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이제 보도자료를 내놓는데요. 이것도 캠페인이 100% 달성했다는 뉴스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100% 달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에 전략에 따라서 마케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캠페인을 관리해 나갑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썸네일이라 그러죠. 저 대문 사진도 수정을 해보고 뭐 타이틀이라든지 로고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필요하다면 수정을 가하는데요. 근데 어떤 대표님들은 계속 매일매일 막 시간별로 이걸 수정을 하는데 그거는 좋지 않고요. 어느 정도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정을 가야 됩니다. 이게 뭐 30일간에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보니까 좀 그 30일 내에 어떤 작전을 잘 짜서 끝까지 펀딩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현지에 있는 마케팅 에이전시들이죠. 그 베커들의 DB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도 이제 협력을 하게 되는데, 그쪽하고 협력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한테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쪽에서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분석해서 뭐 자료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광고를 진행하는데 계속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캠페인 론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30일 동안 그 대표님들은 그 숫자만을 보고 살아야 되고요. 피를 말리는 어떤 30일이 될 겁니다. 근데 잘 관리하시고 마케팅을 그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다시 마케팅 그리고 뭐 보도자료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론칭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토스비즈의 박한진이었습니다.